폭풍이 몰아치는 제주 바닷과 30년 남편이 은주를 죽음의 반파제 끝으로 끌고 갔다. 바람 좀 쐬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30년 부부의 정이 아닌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순간 영국이 은주를 강하게 밀었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 방파제 위에서 아내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영국은 웃었고 승리를 확신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함정에 빠진 건 자신이라는 것을.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천 소래포구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와 어선들의 시동 소리가 뒤섞여 하루를 알리죠. 강은주는 새벽 5시부터 회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 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싱싱한 회를 써는 칼질, 밑반찬 준비, 테이블 정리까지 모든 것이 30년 경력의 노련함으로 진행됩니다. 바다의 집 간판 아래에서 은주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소래포구 최고의 횟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특히 은주가 직접 손질하는 회는 입에서 살살 녹는다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죠.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모은 재산이 15억, 부동산 투자와 성실한 장사로 쌓아 올린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은주가 남편 박영국을 부르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어요. 68세의 영국은 늘 그렸듯이 신문을 보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5년째 은주의 재산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었죠. 한때는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찾았어요. 가끔씩 횟집에 와서 술을 마시며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며 옛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30년 부부인데 어쩔 수 없다며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요. 영국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사업 실패 후 보여준 무기력함과 의존적인 모습에 은주는 점점 지착했죠. 그래도 이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 들어 영국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유 없이 바닷가 여행을 자주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날씨도 좋은데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아니면 부산 바닷가는 어때? 강릉도 좋던데 같은 말을 일주일에 2~3번 시켰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남편이 기분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실패 후 우울해하던 남편이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묘하게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얘기를 할 때마다 은주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어요. 왜 자꾸 바다만 가자고 하는 거지? 은주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늦은 밤 몰래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영국의 모습을 은주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도 잘 만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자주 받더니 이제는 밤늦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하고 얘기한 거야. 요즘 외로워서 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직감은 뭔가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거짓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영국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으로 목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회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영국이 또다시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그래, 다음 주쯤 가면 될 것 같아. 날씨 좋을 때 확실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되거든.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뒤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진지한 톤으로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을 본 지 오래됐거든요. 사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지만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었어요. 30년 부부생을 동안 은주는 남편의 성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원래 즉흥적이고 덤벙대는 성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날씨 예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어요. 심지어 인터넷 검색도 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거의 만지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은주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단순한 분념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복잡하고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영국의 행동에는 절박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국의 얼굴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집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 불안감 때문에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영국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들어 부정 늦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곤 했죠. 회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회를 써는 손 놀림도 평소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 은주는 집에 잠깐 들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생선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영국은 나가고 없었어요. 아마 친구들과 만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 더는 은주는 문득 영국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어제부터 쌓인 의심 때문에 묘한 충동이 들었어요. 영국은 원래 자신의 물건을 남이 만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서랍을 열어둔 채로 나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보자.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서랍에 다가갔습니다.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국은 원래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부쩍 깔끔해진 것도 의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최근에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피보험자는 강은주, 수익자는 박영국, 보험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선명란에는 분명 자신의 사인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보험 금액도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거에 귀여워요.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지급한다는 조항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은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은주는 회지빌로 무척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관감철이라 손님이 몰려서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15억 원짜리 보험 가입을 잊을 리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은주는 원래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봉투 안을 더 뒤져보니 보험 설계사의 명함도 들어 있었어요. 김미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고 사진 속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은주는 이 사람을 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신을 대신해서 보험에 가입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봉투 뒤쪽에서 발견한 영국의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제주 3박 4일 9월 15일 출발 바다 근처 펜션 예약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날씨 확인 필수 파도 높은 날이라는 이상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 남편이 자주 바닷가를 언급하던 이유가 한순간에 이어졌거든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펜션 예약 확인서였어요. 날짜는 정확히 메모에 적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약자 명의는 영국이 아니라 김미란이었어요. 보험 설계사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왜 보험 설계사가 우리 여행 숙소를 예약했지? 은주는 점점 더 큰 의혹에 빠졌어요. 설마 날 바다에 은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10억 원의 보험금, 바닷가 여행 계획, 그리고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미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미란입니다.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주인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건으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아, 강은주님. 안녕하세요. 김미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은주는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김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6개월 전쯤에 남편분께서 대신 오셔서 가입하셨는데 부인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직접 오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대신 가입했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주는 아니,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란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설계사와 함께 바닷가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국의 얼굴을 보니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는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 인간 정말 날 바다에 버릴 생각이구나. 은주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동시에 복수에 대한 생각도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결론은 하나였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한 남편에게 그냥 당할 은주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또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새벽에서야 잠들었나 봅니다. 은주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험 설계사인 오미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은주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쭉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 잘 친한 사이였어요.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게 보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은주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둘은 소래포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주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오미자가 은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주는 어젯밤 발견한 보험 계약서 사본을 조용히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자야, 이거 좀 봐.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나? 오미자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거 10억짜리 보험이잖아. 언제 가입했어? 오미자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몰래 가입한 것 같다는 최근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바닷가 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오미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은주야,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 같은데, 오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왔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 그냥 의심만으로는 경찰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보다는 은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보다는 오미자가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국이 논명의로도 보험을 하나 걸어두고 싶어. 나도 만약을 대비해야겠거든. 오미자는 깜짝 놀라며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너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야, 미자야. 나는 영국이처럼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만약에 대비하는 거지. 은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영국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 전에 내가 모든 걸 준비해도 해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 오미자는 은주의 말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험 가입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은주야, 정말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오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게.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영국이보다 더 치밀하게. 그들은 영국 명의의 보험 가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피보험자는 영국이, 수익자는 나, 보험 금액은 8억 정도로 하자. 너무 큰 금액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은주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점을 중요하게 맞춰야 해. 최소한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으로 잡아야 의심받지 않을 거야. 오미자는 은주의 치밀함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보험 가입 절차를 논의한 후 은주는 더 중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나 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을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은주는 영국이 모르게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단골을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설치한 거였습니다. 이제 영국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의 차에도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 후 은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김미란이라는 보험 설계사와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이나 말이에요. 단순히 보험 업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빈도였습니다.
은주는 지인을 통해 김미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김미란은 이호한 독신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빼듯했고 최근에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 하고 손을 잡은 거구나. 은주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김미라는 돈이 필요했고 영국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협력자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음모를 꾸민 것 같았어요. 은주는 김미란의 약점도 조사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김미란은 최근 몇 년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 불법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들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주는 영국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바닷가 여행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날씨도 좋아지는데 제주도 한번 가볼까? 아니면 부산도 좋고. 하지만 이제 은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좋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국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은주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은주는 이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계획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력하고 쉬운 표적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마음이 뭐니 서 있거나 아까 뭔 얘기했었지? 마음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영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은주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은데 영국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정신이 자꾸 깜빡거려서 나도 치매 오는 건 아니겠죠? 영국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추측이 맞았구나. 은주는 속으로 생각하며 연기를 계속했어요. 회집에서도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같은 손님에게 2번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예전 같지 않네요. 깜빡깜빡하고 이런 모습들이 영국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은주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은 점점 더 확신을 갖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는 일부러 지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피곤해요. 머리도 자꾸 아프고 이번에 제주도나 한번 가보자. 조용하고 좋은 데로 영국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 펜션 같은데 말이야.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해서 푹 쉴 수 있을 거야. 은주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어요. 제주도요? 좋겠네요. 언제쯤 갈까요? 은주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영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주 정도 날씨 예보 보니까 그때쯤 바람이 좀 불 것 같던데 바닷바람 쓰면 머리도 맑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은주는 영국이 의도적으로 날씨가 나쁜 날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즉시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신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안경찰과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탐정은 상황을 들어보는 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문서들 말이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탐정은 감탄하며 정말 치밀하시네. 그럼 날짜가 확정되면 연락 주세요. 제주 현지 협력업체와 해안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영국은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은주 몰래 펜션을 예약하고 항공편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은주는 영국의 휴대폰에 설치한 추적의 덕분에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여행사에 가는 것도 김미란과 만나는 것도 모두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영국과 김미란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은 커피숍에서 만나 여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9월 15일로 확정했어. 그날 날씨, 예보가 폭풍주의보래 영국이 김미란에게 말하는 것을 은주가 들었어요. 멀리서도 입모양으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미란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괜찮아.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폭풍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영국의 말에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이 대화를 모두 휴대폰으로 녹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즉시 사설탄정에게 연락해서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9월 15일 제주도입니다. 폭풍 예보가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탐정은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라고 당부했어요. 은주는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구명 조끼를 하나 구입한 거예요. 얇고 가벼운 것으로 5단에 입어도 티가 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만약 정말 바다에 박히리려 한다면 이것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며칠 후 영국은 공식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여보 다음 주 제주도 어때? 펜션도 예약해뒀어. 은주는 놀란 척하며 어머 벌써 예약까지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미리 준비한 거야. 꼭 가서 쉬어야 해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날씨는 어떨까요? 은주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영국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글쎄 좀 흐릴 수도 있대. 하지만 실내에서 쉬면 되니까 상관없으라고 대답했어요. 은주는 영국이 거짓말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녹음기 위치 추적 앱 사살 탐정과의 연락망 구명 조끼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함정에 걸린 척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 큰 함정에 빠이들 차례였어요. 은주는 침대에 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기는 거야. 9월 15일 아침 제주공항에 내린 은주와 영국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은주는 여행을 기대하는 척 밝은 얼굴이었지만 영국은 어딘지 모르게 긴장해 보였어요. 하늘은 이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오늘 밤부터 폭풍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었거든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네요. 은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국은 괜찮아 펜션에서 푹 쉬면 되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펜션으로 향하는 길 영국은 계속해서 바닷가 쪽 길로 돌아갔습니다.
경치 좀 보고 가자라며 말이죠. 펜션은 제주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없었고 바로 앞에 바다였어요. 펜션 사장은 오늘 밤 날씨가 안 좋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은 다 일찍 체크아웃 하셨는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는 조용한 게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은주는 화장실에서 몰래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얇은 재질이라 티셔츠 안에 입어도 거의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설 탐정에게 도착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안 도착했습니다. 준비 완료 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첫 제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영국은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모든 친절 뒤에 숨겨진 속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국은 마지막 만찬을 차려주는 거였거든요. 은주는 연기를 계속하며 감동하는 척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부터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도 높아졌습니다. 펜션 사장이 오늘 밤에는 절대 바깥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 오라고 당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국의 눈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영국은 유난히 술을 많이 권했어요.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한잔하자며 소주를 계속 따라줬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많이 마신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 마시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술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자신을 취하게 만들려는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기분이 어때? 많이 시원해졌지? 영국이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취한 듯한 목소리로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기를 잡고 쳐다봤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밤 9시쯤 영국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엄청나네. 바닷가 나가서 구경해볼. 은주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날씨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국은 괜찮아 잠깐만 보고 올 거야. 방파제까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럼 잠깐만 보고 와요. 라고 동의했어요. 영국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우위를 입고 펜션을 나섰어요.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엄청났어요. 방파제까지 가는 길 은주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설 탐정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한 긴급 신호였어요. 이제 해양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파제에 도착하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높았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건 처음 봐. 영국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 들릴 정도였거든요. 은주는 무서워요. 들어가요 라고 말했지만 영국은 조금만 더 봐. 정말 장관이야. 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도달했을 때 영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라며 은주를 방파제 끝쪽으로 불렀어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담담하게 따라갔습니다. 바람 좀 쐬자. 영국이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한 대신 차가운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영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여기서 바람 쐬려고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국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이 은주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30년 부부였지만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은주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다행히 구명조끼 덕분에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영국은 방파제 위에서 은주가 물에 빠진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조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주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구명조끼 덕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은주가 일부러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김미란에게 성공했다고 알리는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강한 경광등이 켜졌습니다. 해안경찰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미리 준비해둔 구조팀이었습니다. 영국은 갑자기 나타난 해안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하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서 경찰이다. 해안경찰관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영국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은주를 구조하는 척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해안경찰은 신속하게 은주를 구조하고 영국을 체포했습니다.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영국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영국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실수로 빠진 거라고 라며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주는 구조된 후 담요를 두르고 영국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30년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해안경찰서로 이송된 영국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실수로 빠진 거예요. 제가 왜 아내를 해치겠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미리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왔습니다.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은주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 미리 준비해 오신 증거들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꺼냈어요. 보험 계약서, 영국의 수상한 메모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감탄했어요. 첫 번째로 제출된 것은 은주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강은주, 수익자 박영국, 보험 금액 10억 원, 영국이 은주 몰래 가입한 것이라는 증언과 함께 보험 설계사 김미란과의 통한 녹음도 함께 제출했어요. 남편분께서 대신 오셔서 가입하셨다는 김미란의 증언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 손으로 쓴 여행 계획 메모였어요. 제주 3박 4일 9월 15일 출발, 바다 근처 펜션 예약 완료, 날씨 확인 필수, 파도 높은 날이라는 내용이 영국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파도 높은 날이라는 표현은 의도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세 번째는 제주도 펜션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예약자 명의가 김미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이상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약 날짜였어요. 정확히 폭풍주의보가 예상되는 날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날씨 좋은 날을 선택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증거였습니다. 영국의 차에서 나온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었어요. 은주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는 영국과 김미란이 나눈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조사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자. 10억이면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영국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란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영국은 괜찮아,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폭풍 때문에 실적했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보험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 5억씩, 네, 약속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걱정 마, 은주는 요즘 치매 기운도 있고 몸도 약해져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영국을 바라봤어요. 영국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었거든요. 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영국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증거는 김미란의 신상 정보와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은주가 미리 조사해둔 자료였어요. 김미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큰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경찰은 즉시 김미란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시원은 단순히 보험 업무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은주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특히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란이 결국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 가입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 시가 계속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김미란의 증언은 영국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김미란은 계속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영국 시가 부인분이 치매 기운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시신을 찾기도 어렵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도 힘들다고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더라고요. 왜 펜션 예약을 김미란 씨 명의로 했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김미란은 영국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하면 나중에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예약하고 당일에는 영국 씨 부부만 가는 걸로 하자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던 거죠. 영국은 김미란의 증언을 들으며 완전히 절망했어요. 미란아, 왜 이래, 우리가 약속한 거 잊었어? 하지만 김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공범 맞아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했어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서도 범행을 계획한 흔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디데이 3일 전 날씨 확인 완료. 모든 준비 오케이. 이 같은 암호 같은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졌던 거죠. 또한 김미란의 계좌 내역도 조사되었어요. 최근 몇 달간 영국으로부터 소액의 돈을 여러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김미란을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돈을 준 것 같았어요. 이런 금전거래 내역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은주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했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주는 30년 부부였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국과 김미란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공모죄까지 여러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형량도 무겁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영국과 김미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어요. 65세 아내를 바다에 빼뜨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거든요. 은주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재판장에 들어서는 영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구속 생활로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도 초췌해 보였어요. 김미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은주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그런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영국은 피해자 강은주와 30년간 부부로 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여 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공범 김미란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후 제주도에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영국의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단지 아내와 여행을 갔을 뿐이며 강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자 10억이면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영국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영국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이어서 나온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대화는 계획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은주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검사가 피해자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제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검사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어요. 증인께서는 미리 녹음기를 설치하고 증거를 수집하셨는데 이는 다소의 도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나요? 은주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변호사가 계속 추궁했어요. 은주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신고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김미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국 씨가 계속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김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보험금을 반반씩 나누자고 하시면서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김미란은 바다에서 실족사로 위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폭풍 때문에 실수로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처럼 멀리 가면 수사도 소홀해질 거라고. 김미란의 증언은 영국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영국과 김미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휴대폰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펜션 예약 기록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는 일시적 충동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한적들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은 김미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김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국 씨가 부인분이 요즘 정신이 흐릿하다고 하셔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은주 씨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김미란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영국 씨가 저에게 은주는 바보 같은 여자라서 의심하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 증언을 들은 은주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영국은 김미란의 증언을 듣고 완전히 잘 망한 것 같았어요. 미란아, 왜 이래? 우리가 한 약속 잊었어? 하지만 김미란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영국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을 쓰며 30년 부부 관계를 이용한 배신 행위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정당방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했어요. 판결 선고일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영국에게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공모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영국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피고인 김미란에게는 공모죄와 보험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난 후 영국은 은주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30년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법정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은주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 은주는 본격적인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영국과 김미란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냉정하게 계산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영국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미자와 함께 가입한 파라건자리 보험이었죠. 영국이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사건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라건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은주에게 알려줬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의 대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다음으로 은주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영국의 변호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민사까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어요. 영국은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 은주에게 넘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소래포구의 작은 아파트 10년 된 자동차, 그리고 적금까지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영국이 15년 후 출소해도 돌아갈 집조차 없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위해 언론을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은주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65세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남편의 전말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흥미를 보이며 은주와 만나자고 했어요. 일주일 후 주요 이간지의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부부 보험금 10억을 위해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영국과 김미란의 실명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의 일부가 기사와 함께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자. 10억이면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영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실렸어요. 독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는
영국과 긴밀한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은주는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게는 저는 그저 10억 원의 가치밖에 없었나 봄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은주의 담대함에 박수를 보냈고 영국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영국과 긴밀한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의 과거 직장 긴밀한의 거주지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긴밀한의 가족들은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 때문에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밀한의 모친은 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국의 고향 친구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혀를 찾았어요. 영국이 다니던 동네 이발소 사장은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다. 15년 후에 나와도 여기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고향이 서마저 완전히 매장된 거였어요. 김미라는 교도소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보험 설계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어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김미란의 오빠는 동생이 그런 일을 해서 우리 가족까지 창피당했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은주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거에 보험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카페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지역 신문사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곡수가 끝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푸념합니다. 30년 동안 속아서 상계 억울했는데 이제는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카페 창밖고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이와 긴밀한의 전체를 밟게 될 거예요. 카페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주의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이 응원차 온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은주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복수는 뜨겁게 계획하고 차갑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은주는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르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은주에게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국과 긴밀한은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의 완벽한 복수 앞에서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자유만이 아니었어요. 명예, 재산,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은주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더 나은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